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의 박현중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보면 매출액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장님들이 꼭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특징이 매출은 있지만 비용이 없다는 거죠. 특히나 세무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노동이 아닌 돈으로 돈을 번 것이다 라고 보면서 다른 사업에 비해 조금 더 깐깐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줄여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에게 가장 큰 비용은 이자 비용일 겁니다. 대출도 없이 건물을 사셨다면 그냥 마냥 부럽고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끼고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게 되고 그러면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대출이어야 하고요. 부동산 관련 이자라면 이자뿐 아니라 대출 관련 수수료까지 모두 비용 처리가 됩니다. 간혹 내가 원금도 갚고 있는데 이건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원금 갚는 건 비용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챙기실 비용은 재산세 납부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도 하셨을 겁니다. 납부 내역은 위텍스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납부 영수증 분실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 비용입니다. 임차인을 구하려면 대부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꼭 적격 증빙인 세금 계산서 혹은 현금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현금 주고 영수증 안 받으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러면 수수료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 소득세를 훨씬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 분들이 간이가세자여서 세금 계산서 발행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 시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거든요. 대부분 화재보험은 저축성, 보장성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축은 다시 돌려받으니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보장성으로 구성된 보험료는 비용 인정이 됩니다. 보험사에 1년간 납부 내역을 구분해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구분해 주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임대업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직원 없이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보료는 비용 처리가 되고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따로 직장이 있으면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보료가 강화되면서 근로소득 외 연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가도 별도의 건보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장 건보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임차인 바뀔 때 깔끔하게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사장님들이 당장 내는 부가세가 아까우니까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현금 주고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에서 말한 공인중개사 비용처럼 꼭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서 세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소소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금액이 큰 인테리어 공사라면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수증뿐 아니라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두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절세는 많이 되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주고 상가를 샀는데 건물 5억, 토지 5억이라고 한다면 매년 5억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액을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건물은 40년간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짜리 건물이라면 매년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를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당장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당장 종합소득세는 줄어들지만 후에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까먹는 것과 같은 거라 감가상각비로 1억을 비용 처리했다면 5억을 주고 산 건물의 취득가액은 4억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팔 때 건물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한 금액만큼은 양도세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선택사항이다 보니 인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부동산의 시세 변동에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테니 감가상각 안 하는 게 좋고요. 나는 팔 계획이 전혀 없다. 후에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신다면 취득가액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매우 유리합니다. 혹은 부동산 임대료 외에 소득이 많아서 이미 높은 세율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꼭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의 절세 방법으로는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교단체라던가 각종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신 내역이 있다면 꼭 영수증 챙겨서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기부하신 곳에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임대업자 분들은 세무서에서 더 깐깐히 보는 만큼 절세가 되는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영수증으로 인한 절세액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쓸모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